신들의 산이라 불리는 히말라야입니다. 에베레스트를 비롯해 8,000m 이상 고봉 등정에 도전하는 산악인들의 발길이 계속되는 만큼 사고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최근에는 10년 전 실종됐던 직지원정대 시신이 발견돼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도 있었죠. 하지만 아직 히말라야에 잠든 우리나라 산악인들은 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눈부시게 하얀 설산과 우뚝 솟은 봉우리, 수직으로 깎아지른 빙벽이 아찔한 이곳은 산악인이라면 생애 한 번쯤 오르고 싶어 한다는 히말라야가 갖고 있는 그 불확실성에 도전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했던 산악인들에게는 하나의 상징이고 어떻게 보면 궁극의 목표가 될 수도 있죠. 우리나라 산악인이 히말라야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건 1970년대부터 지난 50년 동안 정상에 오르기도 하고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히말라야 등반을 하다가 조난사한 우리 한국 원정 대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72년 마나슬루 원정대의 눈사태 조난사고, 이게 우리나라 등반사상 가장 큰 그런 사고로 기록돼 있죠. 4명이 우리 한국 대원이었어요. 한국 산악계의 자부심이자 세계 최초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고 박영석 대장도 2011년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2명의 대원과 함께 실종됐습니다. 지난해에는 히말라야 구르자이말 원정에 나섰던 김창호 대장을 포함해 5명의 대원이 사망해 산악계가 충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 히말라야 마나슬루로 갑니다. 한국 원정대 김주영 대장과 중증 장애 산악인 김홍빈 대장, 윤치원, 강현용, 김미곤, 박행수 대원은 경험 많은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정상 도전이 있던 그날입니다. 뭘 그렇게 아쉽습니까? 나 애벌레 일이 안 생기는데 대원들 많이 미기려고. 그렇게 나눠 먹을 음식을 챙겨 떠난 원정대는 정상에 닿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화이트 아웃이라고 해서 산이 구름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서 있으면 내 발등이 안 보일 정도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어려웠죠. 기상학회에 갇혀 있다가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한 거죠. 다음을 기약하며 하산을 결정했지만 이 눈 속에서 며칠 동안 비박을 하며 버틴 대원들의 체력은 이미 바닥나 있었습니다. 고 윤치원 대원은 막내 박행수 대원의 몸 상태가 나빠지자 일단 다른 일행을 먼저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행수 대원 같은 경우는 고소가 심하게 와서 윤치원 대원이 자기가 그 박행수를 데리고 내려가겠다. 그 강인한테 너 먼저 내려가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끝내 산을 내려오지 못한 2대원. 당시 현지로 달려간 고 윤치원 대원의 형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동생이 이번에도 돌아올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도전에 등반을 가가지고 7,000m 넘는 데서 십이장 쳐져가지고 거기서 그 진통제 먹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때 죽었다고 사람들이 할 정도로였는데 그래도 살아왔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도 다시 히말라야를 향한 강인한 동생이었지만 이번에는 어쩌면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헬기 타고 한 7,000m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같이 사실 찾기란 힘들 것이다. 지형이 바뀌는데 다 눈이고 어딘지도 모르는데 알아도 못 찾는 위치일 수가 있는데 며칠 동안 이어진 수색에서 헬기 구조팀은 해발 7,500m 지점에서 점처럼 보이는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여러 정황상 고 박행수 대원 같았다는데요. 박 대원이 맞다면 그 주위에 고 윤치원 대원이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신 수습은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꼬박 1년이 지난 뒤 김미곤 대원은 시신 수습대에 합류해 다시 마나슬루에 올랐습니다. 동상에 걸린 발가락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상처가 다 아물지도 않은 상태였지만 그 산에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살아서 왔기 때문에 죄인이다. 어떻게든지 데려와야겠다. 그래야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내가 지은 죄를 덜 수 있을까?
하지만 히말라야 7,000m 이상 고지대에 있는 성인 남성의 시신을 수습해오는 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7,500에 있는 시신을 우리가 데리고 내려온다니까 다들 못 데리고 나가 했거든요. 하지만 기어이 산을 거슬러 올랐고 마침내 눈 속에 잠들어 있는 고 박행수 대원을 찾아냈습니다. 박 대원의 양손에는 양말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같이 있을 줄 알았던 고 윤치원 대원은 끝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 주위에 분명히 그럼 윤치원 대원의 시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못 찾은 거죠. 그렇게 박 대원의 시신과 함께 하산했고 윤 대원은 아직 히말라야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 후 2016년 고 윤치원 대원이 활동했던 지역 선후배 산악인들은 다시 히말라야를 향했습니다. 마나슬루 원정대 사고 당시 손가락 10개를 잃은 강현용 대원의 부탁으로 꾸려진 팀입니다. 자기가 꼭 한번 시원이를 찾고 싶다 해서 어쨌든 간 찾아서 우리가 유가족한테 넘겨주는 것이 우리 산악인의 의무고 하니까 1%의 가능성을 보고 가는 거죠.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게 먼저 간 친구한테 우리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자세가 아닐까 싶어서. 대원들은 45일간 고 윤치원 대원을 찾았지만 흔적조차 찾지 못했고 대신 소박한 제사상을 마련했습니다. 기약 없는 인사를 건넸던 강 대원도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그만 혼자로 저런데 있지 말고 내려갑시다. 실종 1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직지 원정대. 고 윤치원 대원 가족, 동료들은 기적이 또 한 번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셀프 등 위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마지막 모습, 배낭 유품이라도 꼭 봤으면 좋겠다. 그게 마지막 모습 아니겠나 싶었어요. 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리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죠. 산악인들은 각자 저마다의 이유로 히말라야를 찾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잠든 우리 산악인들이 언젠가는 고국, 가족, 동료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모두들 바라고 있습니다.